오게 되겠죠. 자, 조국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어서 조국당 성추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당 성추문, 탄핵 집회 뒤풀이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탄핵 집회 뒤풀이에서. 자, 조금 전에 제가 조국이 이런저런 다 참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조국당에서 성추문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이 침묵했습니다. 자, 할 말이 없는 것인지, 하면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그러는 것인지,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리고,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미정 조국당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 선언을 했죠. 탈당 선언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4월 달에 조국당 소속 한 당직자가, 여성 당직자가 상급 남성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자기 이제 상관이니까 그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혁신당이 그 다음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2의 피해자가 막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여성 대변인이죠. 강미정. 도저히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탈당한다. 그러면서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결쳐내서 공론화시키려는,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피해자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징계하거나 제명하거나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추행 문제 제기자는 가차없이 내쳐버렸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 이런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은 피해자들을 절교를 외면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렸다. 8.15 사면을 기다렸다.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 잡힐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이제 이게 막 곪고 있는데,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가해자는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가해자는 그 당의 한 국장급입니다. 그리고 좌파 매체의 기자를 지낸 인물이죠. 언론에도 한번 이렇게 나오는 인물인데, 아직은 가해자로서 특정되지 않고 수사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는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그 밑에의 사무처 직원인데, 이런 것이 곪고 있었는데, 조국이 8.15로 이렇게 특사를 해서 감옥에서 나오면은 정리가 될 줄 알고 8.15를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다. 조국이 출소해서 뭘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에 터졌을 때는 조국이 감옥에 있을 때죠. 감옥에 있을 때고, 이제 8.15가 되면은 이게 조국이 정리를 해줄 것이다. 그전에는 이 김선민이라고 여성이 대표 권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시하는 데만 집중을 했다. 이게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조국이 당의 주인이죠. 1인 정당이니까는. 조국이 감옥에서 나오면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탈당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기자들이 물어서, 그러면 조국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폭로를 한 강 대변인이 조국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다 전했다. 감옥으로 다 편지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면이 돼서 나온 후에도 이 피켓
등으로 자세히 이 사정을 전한 것으로 안다. 전했다. 조국도 다 알고 있다. 근데 당은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국에게도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는 조국의 침묵도 내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결국 조국도 한 패거리들이라는 이야기죠. 조국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 본인을 이제 참여해야 된다고 탄원서를 내줬던 진우 스님을 또 찾아간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물었죠. 당내 성비위 문제를 알고도 침묵한 것은 맞는가? 사면 이후에 입장을 안 낸 이유가 뭔가? 지금 사면 되면은 뭔가 정리를 할 거라고 기다렸다는데 그 이후에도 입장을 안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겨우 이제 한마디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기자가 당 내에서 불평등 의제를 많이 언급했는데 이 같은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 번지르하게 하죠, 요국. 그런데 당내에서도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갖겠다. 깨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조국인 거죠. 아주 비겁한 그런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자, 일단 이게 성추행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 제가 탄핵 집회 뒷부분에서 이런 짓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성추행이 작년 7월부터 그 4월 달에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그리고 고소장을 보면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은 작년 7월에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작년 12월 12일에 조국이 2년형이 확정된 날 또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것도 회식이라고 부르나요? 자기 이 보스가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돼서 이제 구속 수감돼야 되니까 아이들끼리 뭐 또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서 강제추행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고소장에는 작년 12월 계엄 직후에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축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노래방을 갔다. 윤석열 물러나라 막 외치고 나서 조국당 자기들끼리 노래방을 갔다. 남녀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그때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허리를 뭐 감싸 안는 이런 성추행이 있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면서 삼보일배를 했는데 이 삼보일배하면 세 발짝 걸어가서 이제 엎드리고 세 발짝 걸어 엎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피해자 뒤에 가해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한테 뒷모습을 보고 성희롱을 했다. 이순신 동상이 뭐 어쩌고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는 강화문에서 뭐 삼보일배를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를 성희롱을 했다. 자기들 무슨 뭐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뭐 허리 껴안고 무슨 삼보일배 한다고 카메라가 쫙 비칠 때는 무슨 뭐 비장한 표정을 짓고 하면서 거기서 성희롱 키득키득거리면서 성희롱을 했다. 이게 조국당 뿐이 아니고 좌파의 민낯입니다. 이거 하면은 좀 저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나는 게 있죠. 이 노래방 가가지고 탄핵 집회 참석하고 나서 노래방 가가지고 허리를 감싸고 성희롱했다. 2000년에 광주 동성로 새천년 NHK 가라오케 사건 5.18 전야제였죠. 5.18 전야제. 그 신성시에 한다는 5.18 그 전야제에 모였다가 가라오케 사실상 룸사롱 가서 거기서 누구냐? 김민석, 우상호, 김종석,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여성 접대부를 불러서 놀면서 그 해괴망측한 짓을 그가 좀 묘하게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때 그 사건도 그 임수경 씨가 폭로를 해서 드러났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피해자가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강미정 대변인도 아실만한 인물입니다.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를 하던 수원지검 그 차장검사 이정섭 차장검사를 그때 탄핵을 해버렸죠. 그 수사 방해를 하려고 탄핵을 했는데 그때 탄핵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는 이정섭 검사가 개인 비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재벌 회장의 뭐 수사 대상인 재벌 그룹의 부회장의 리조트에서 그 부회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리조트에서 뭐 지냈다.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자기 처남의 마약 사건을 봐줬다. 이런 것을 그 이유로 들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전부 다 헌재에서 인정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폭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늘 이 강미정입니다. 강미정 조국장 대변인 폭로하고 나간 사람. 이 강미정 대변인은 그때 이정섭 그 검사의 처남댁이었죠. 처남댁. 그래서 그 이혼 소송 중인 본인의 남편의 마약죄를 이정섭 검사가 무슨 뭐 무마했다. 이런 식의 그 말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국이 나서서 총선 앞두고, 작년 총선 앞두고 영입을 해서 대변인을 시켰던 인물이죠. 어쨌든 그 좌파 그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성소행 문제, 성희롱 문제가 조국당 안에서 일어났는데, 조국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강욱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줘서 국회의원 배치도 날아가고 같이 조국하고 같이 또 8.15 사면을 받은 인물이죠. 과거에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그 대가인지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던 그 최강욱이 8월 31일에 조국당 무슨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 강연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조국당의 성비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거 입에 참 담기도 좀 추접한 그런 얘기라서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조국당 안의 사람들을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다. 사소한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이건 사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추행 문제, 성희롱 문제는. 그런데 이 최강욱은 민주당 정청래가 민주당 그 개딸들 교육시키는 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원장으로 얼마 전에 임명을 했죠. 근데 정청래도 이게 이제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것 같으니까는 무슨 뭐 직무 감찰을 하라 또 이렇게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